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어제 퇴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퇴근을 시켜주거든. 근데 집에 가는데 묻더라고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깎아준 게 그렇게 큰 죄냐고. 그렇게 큰 죄죠. 들키면 큰 죄예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깎아주면 좋지 뭐. 의사가 스케일링 비용을 깎아주겠다는데 환자야 고맙고 좋지 뭐. 좋은 선생님이지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뭐 병원, 한의원, 치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비를 할인을 해준다. 뭐 침을 맞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뭐 스케일링 하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병원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아준다. 감사하죠.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좀 커요 그거. 환자분에게 치료비를 조금 깎아준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업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조금 할인해 주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치과 의사분이 5명의 환자분에게 6만 1,900원을, 그러니까 1인당 12,000원? 13,000원? 뭐 그쯤 되겠네. 그 정도를 조금 깎아줬다고. 그래서 받은 징계가 그 벌금 50만 원 그리고 2달 면허 정지, 치과 의사 면허 정지. 좀 크죠 징계가. 심지어 이게 환자분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환자분을 위해서 조금 깎아준 것 뿐이잖아. 아니 그것도 못해? 이건 시스템을 모르셔가지고 생기는 오해인데, 여러분이 의료기관을 가면은 돈을 내죠. 치료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5천 원을 냈다 쳐. 그 원장님이 딸랑 5천 원만 버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비례해서 어떤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5천 원만 내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병원에다가 내는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에서 보조해주는 돈은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버는 돈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공단 부담금, 그거 두 개를 합하면은 그게 병원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시술마다 전부 다 비율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됐었던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그게 10분의 1이지 아마? 10분의 1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거기다가 코로나 검사로 5천 원을 냈으면은 그 병원은 4만 5천 원을 공단에서 받아요.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벌겠지. 비율이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에 3대 7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추나요법은 대략 한 50에서 8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해가지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추나 뭐 이것저것 받은 다음에 치료비를 한 4만 원을 내서 병원에 4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공단에서는 한 3만 원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대충 한 7만 원쯤 되게. 임산부들은 침 맞으시면 한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거 돈을 조금 준다고 미안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나라에서 10배가 나와요. 여러분이 2천 원에 침 맞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낸 돈이 2천 원이면은 나라에서 18,000원이 나와. 이게 각 분야마다 의치한 각 분야, 그리고 그 각 분야에서 모든 시술마다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최하 5%, 최대 100%. 100%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100%도 있어요. 보험이 되지만 100%도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매년 뭐 의치한 협회하고 뭐 공단하고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서 이런 거 조정하는 회의를 해요. 저는 당연히 한방 쪽만 확인하는 거고, 양방이나 치과가 뭘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치과 의사나 양방 의사들은 한의원 침이나 뭐 추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용을, 한의사나 치과 의사는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양방 의사나 한의사는 치과 뭐 스케일링 뭐 아나 모르지. 여튼 나라에서 이걸 정했다는 얘기는 지키란 얘기예요. 반드시 지켜라. 이거를 프리미엄급으로 바꿔가지고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붙여서 받아도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마음 좋게 할인해가지고서 좀 싸게 받아도 불법이에요. 둘 다 불법이야. 한 개는 10원 단위. 그러니까 공단에서 1,09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10,000원만 받았다. 가능해요. 90원은 100원 미만이니까 버려도 돼. 그거는. 그러면 합법. 근데 1,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짜리도 없고 뭐 900원 거실러 주기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10,000원만 주시고 하고 보냈다. 그건 불법. 그러니까 10원 단위, 10원 단위는 내 마음대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20 몇 년 전에 그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알려준 거니까 1대1로.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10원 단위까지는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 덜 받은 거는 그거는 뭐 미수금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뭐 2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10,000원, 이거는 너무 티나지. 이게 액수가 되게 쪼잔하죠. 뭐 10원 100원 뭐 이러고 있고, 뭐 잘해야 5명한테 뭐 6만 원 덜 받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쪼잔하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지켜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좀 비율이 큰 걸로 잡아야 돼요. 큰 걸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아과 애들은 비율이 좀 커요. 애들은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보통 10%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무슨 치료를 받고서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은 10,000원이지만 나라에서는 90,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분이 낸 돈 10,000원, 나라에서 준 돈 90,000원 해서 100,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 원장님이 아주 인심 후하게 1,000원만 받겠대.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우리 애가 예쁘니까 1,000원만 내래. 아, 참 우리 원장님 내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소아과 의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할인도 해주시고 과연 그럴 것인가. 내가 10,000원을 내는 대신에 1,000원만 내면은 그 원장님은 9,000원 손해죠.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를 1,000원만 받아주셨으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90,000원이 나오잖아요.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를 91,000원으로 내 스스로 깎은 거죠. 그래도 어쨌건 10만 원에서 91,000원이니까 9,000원 손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근데 단돈 1,000원에 해주시는 고마운 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나온다면 뭐 1,000원 더 내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은 그 원장님은 이제 91,000원, 91,000원 해서 182,000원을 벌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게 좀 더 이상 치료를 더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싸니까 어차피 10,000원 낼 거였는데 1,000원밖에 안 받으셨으니까 한 10번 가. 이런 거는 2번만 하면 된다고 써있긴 한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래서 10번을 가. 그러면은 91,000원씩 10번. 그러면 그 병원은 91만 원의 수입이 되죠. 어쩌면은 10만 원을 벌고 끝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뛰어난 경영 감각으로 91만 원을 벌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한 분인 것 같지만, 이게 나랏돈을 빼먹기를 한 거니까 가능했던 그런 거죠. 그런 편법 경영인 거죠. 환자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치료를 한 2번 받았으면은 나라에서 18만 원 지원하고 끝났을 건데, 이렇게 본인 부담금 할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과도하게 오게 만들어서 유인해서 나랏돈 90만 원을 날라가게 한 범죄자인 거예요. 고객을 유인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경영수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의료 쪽은 다 제약이 있어요. 한때는 광고 내는 거 자체가 불법인 데도 있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뭐 현수막이니 뭐 네이버 광고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이버 검색해봐 다 광고지. 근데 한때는 그런 것도 불법인 때가 있었다고. 근데 사실 많은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할인은 몰래 하고 있기는 해요. 딴 데는 10,000원 내는데 여기는 5,000원이다. 오, 싸네. 그럼 여기 원장님은 양심적이야 그러면서 뭐 자기도 몇 번 더 가고 친구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해본 분 많을걸? 아니 전국이 다 똑같은 비용을 받게 결정이 돼 있는데, 나라에서 결정을 해놨는데 어째서 다른 데는 다 10,000원을 받는 거를 여기는 5,000원 받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신경 써본 적도 별로 없죠. 그냥 뭐 그 원장님이 불법을 하거나 말거나 뭐 어쨌건 내 돈 덜 나가면 좋은 거지 뭐. 즉 이렇게 건강보험 시술의 할인은 마치 환자를 생각하는 척, 선심 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빼돌리는 역사가 좀 아주 오래된 불법 행위이고, 전국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쉬쉬하면서 티 안 나게 하고 있을 거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치과 원장님이라는 분, 그분은 이제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겠어. 이렇게 짜잘하게 뭐 할인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해주는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승복하지 않고서 굳이 이거를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뉴스에 난 것 뿐이죠. 수십억씩 탈세했다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승복하고 돈 내고 벌금 내고 다 하니까. 근데 괜히 행정소송 걸어가지고서 뭐 뉴스 나오고 하는 거지. 저희 한의원 그 동네 맘카페에서 뭐 치료비 침값 비싸다고 안 좋게 소문났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침값이 비싸냐, 나 다니던 한의원은 얼마 안 받는다 이러시면은 직원들은 대꾸도 안 하고, 원장은 그럼 다음부터 글로 가요. 왜 일로 와서 그래요? 이런다고. 이거 설명해주기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설명해줘봤자 뭐 가면은 뭐 당장에 돈이 걸려 있는 건데,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인심 좋고 사람 좋은 원장님 욕을 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글로 가셔야지 뭐. 이게 생각보다 좀 큰 범죄라서
대부분 의료인들은 이게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100원, 200원 신경 안 써. 그럼 이제 뉴스 이해가 되죠? 저 치과 원장님은 환자를 조금 유인해 보기 위해서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환자를 유인한 꼴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5명한테 한 1인당 한 12,000원쯤 할인해줬다가 불법인 걸 들켜서 2개월 동안의 수입을 날리는 징계를 받았구나.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과 이번에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2개월 동안 돈을 못 본 거에 대한 손해와 어떤 게 이득일지는 그 원장님만 알겠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아니 그건 아니겠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행정소송을 해가지고서 매스컴을 탔으니까 몰라서 한 걸 수도 있겠네. 어쨌건 뉴스는 이해가 되죠? 이러한 이유로 저 치과 원장님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행정처분 받고 벌금형 받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우리 와이프도 이해하겠지?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 치과 원장님을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사실 어디 미용시술 같은 거 받으러 갈 때 뭐 현금 할인 뭐 10%, 20%뭐 그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굳이 가가지고 현금 찾아 들고서 싸들고 가잖아요. 그거 이중장부 적어가지고서 탈세하려고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가가지고서 서로 윈윈 하자고 나도 이제 돈 조금 아끼고 그 원장님도 세금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뭐 다 같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죠. 어차피 나중에 걸리면은 그 병원이 탈세로 걸리는 거고 그 병원도 일반적으로 그런 곳들은 나중에 탈세가 걸렸을 때 벌금 뱉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본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정도 준비를 안 해놓겠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할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다 현금 할인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치과 원장님을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 거는 뭐 그러다 치는데 욕을 하자니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탈세에 대한 뭐 그냥 건강보험 버전일 뿐이죠. 미용시술은 국세청에 들어가는 돈을 땡겨가지고서 그걸 서로 환자와 의사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서 서로 윈윈하는 거. 그리고 이번 스케일링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을 끌어다가 서로 윈윈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에 대한 좀 보편적인 국민들의 통상의 윤리의식을 고려했을 때 그 치과 원장님이 그렇게까지 죽을 짓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걸릴 만한 건데 이제 따지면은 경범죄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생각보다 조금 세게 맞았다. 그래서 그 치과 원장님이 행정소송을 걸어봤지만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줬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물론 제가 치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쪽 내부 사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수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오던 그냥 그런 일반적인 관습 같은 거였는데 그냥 다들 하는 거 그런 거였는데 유독 일바로 걸려가지고서 지금 뒤집어 쓰신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치과 선생님들만 아는 거겠죠. 하지만 의료법상은 그냥 이게 제가 말한 얘기가 맞아요. 물론 이제 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